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이 요즘 들어 숨이 차고 무거운 쌀포대를 들 때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에는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과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일이 근육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오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해온 의사 김태윤입니다. 오늘도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깨닫게 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78세 되신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 보이시더니 의자에 앉으실 때도 팔걸이를 꽉 잡고 천천히 앉으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밤에는 종아리에 쥐도 자주 나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힘이 빠지는 것 같다. 근육이 줄어든 느낌이다라는 표현들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살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가 지나면 이 속도가 빨라져서 매년 약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10년이면 10%에서 20%, 20년이면 최대 40%까지 근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첫째로는 당연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죠. 걷고, 서고, 앉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든 움직임이 근육 덕분에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몸의 기초 대사를 담당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는 체온 조절 기능입니다. 추울 때 몸이 떨리는 것도 근육이 수축하면서 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넷째로는 혈당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여러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처럼 중요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학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기능과 힘도 함께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단할 때는 근육량 측정은 물론이고 악력 검사, 보행속도 측정, 의자에서 일어서기 검사 같은 기능평가도 함께 시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거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더 쉽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을 통해서 근육 건강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일이 근육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일에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근육 손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과일에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들도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더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 보충제를 사거나 헬스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도 효과가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도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과일이 근육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과일이 근육 건강에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 외에도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염증이 근육을 손상시키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과일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면서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일부 과일에는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더 잘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근육으로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이런 효소들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면서 근육 생성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들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먼저 블루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근육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 손상과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없어도 냉동 블루베리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키위는 근육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콜라겐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근육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키위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도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더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골드 키위든 그린 키위든 상관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인데 근육 건강에도 훌륭한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과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 부족은 근육 경련, 즉 쥐가 나는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쥐가 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께 바나나를 권해드리면 많은 경우에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근육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더 효율적으로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운동 후 근육 회복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근육 손상 회복을 촉진합니다. 다만 파인애플은 너무 많이 먹으면 입안이 따가울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들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이 당분이 많은 반면 아보카도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근육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비타민이도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세포막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근육 세포의 손상을 줄여줍니다. 자몽은 상큼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근육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몽에는 나린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포도, 특히 껍질째 먹는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작동해야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거든요. 또한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 효과도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포도는 빨간 포도든 청포도든 모두 효과가 있지만 껍질에 더 많은 성분이 들어있으니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 바나나, 키위 같은 과일들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일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근육 건강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적절한 저항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과일만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구심을 표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난 몇 년간 제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2세 되신 김동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다리가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블루베리를 아침 요구르트에 한 줌씩 넣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일로 뭐가 달라질까요? 라고 하시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 오시는데 표정이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밤에 쥐도 덜 나고 다리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74세 이순자 할머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2층 집에 사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근육량도 줄어들고 있었고요. 삶은 달걀과 골드 키위를 아침마다 함께 드시라고 했는데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다고 하시면서 근육량 검사 결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키위의 단백질 소화 효소가 달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준 것 같았어요. 71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산책할 때마다 불안해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바나나 한 개씩 드시게 했는데 2달 정도 지나니 요즘 산책할 때 덜 휘청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68세 최영희 할머니는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운동 후에 파인애플 조각을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운동 후 회복이 예전보다 빨라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리 무거움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효소가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준 듯 했습니다. 63세 정밀한 할머니는 가벼운 운동을 해도 며칠간 피로감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씩 넣어서 드시라고 권했는데 2달 후에는 운동 후 피로감이 많이 줄었고 근육량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66세 한성호 할아버지는 체지방은 늘고 근육은 줄어드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아침 식사 전에 자몽 반 개씩 드시게 했는데 넉 달 정도 지나서 검사를 해보니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분은 혈압약을 드시지 않아서 자몽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67세 유명숙 할머니는 운동을 해도 쉽게 지치고 활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운동 전에는 포도 한 줌, 운동 후에는 블루베리를 드시게 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과일이 단순히 당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각 과일마다 고유한 성분들이 근육 건강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과일들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일상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한 개와 자몽 반 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는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주고 자몽은 신진대사를 도와줍니다. 다만 자몽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운동하시기 전에는 포도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포도의 당분이 운동할 에너지를 주고 레스베라트롤이 근육 기능을 도와줍니다. 운동을 마치신 후에는 파인애플 몇 조각을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의 효소가 손상된 근육 조직의 회복을 촉진해 주거든요. 점심을 드신 후에는 키위 한 개 정도가 좋습니다. 키위의 비타민C와 효소가 점심에 드신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면 됩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밤사이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런 루틴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바나나나 아보카도, 키위 섭취량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도나 바나나는 운동 전후에 소량씩 드시는 게 효과적이고 블루베리나 아보카도는 저녁에 드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일들이 마법의 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일만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근감소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과일은 이런 기본적인 치료를 돕는 조력자 역할일 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한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증가하고 심지어는 치매 발생률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과일 한 조각을 먹는 작은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과일, 즉 블루베리, 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자몽, 포도는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는 근육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키위는 단백질 소화를 보조해서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바나나는 근육에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파인애플은 염증을 완화시키고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아보카도는 근육 세포막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근육 회복에 기여합니다.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포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7가지 과일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근육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하나하나는 작은 도움일 수 있지만 함께 작용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이상의 저항 운동과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과일은 이런 기본 치료를 돕는 조력자 역할일 뿐이에요. 또한 비타민 D 결핍이 있으시다면 이를 교정하는 것도 노년기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오는데 이는 근육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힘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백질만이 아니라 과일도 근육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7가지 과일을 다 먹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거나 점심 후에 키위 하나를 드시거나 저녁에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이 몇 달 후에는 정말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매번 놀라곤 합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몸에 좋은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근육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몸의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정말 나이가 드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영양 공급이 있으면 근육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기능도 향상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끝내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거나 오늘 저녁에 블루베리 몇 알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을 계속 이어가 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이 느끼실 변화가 기대됩니다. 더 가벼워진 몸, 더 튼튼해진 근육, 더 활기찬 일상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래오래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